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0일 와 벌써 20일이네요.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지각이 아니고 저 미리 와서 실시간 채팅창에 계속 글을 올리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지 블락이 돼 있는지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 보이세요 하면서 열심히 방송 직전에 대기를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제가 안 보이시는 거죠. 예, 요거 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항상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방송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300분 이상이 이렇게 모여 계신데 오늘은 정말 딱 3분의 1, 한 100여 분, 130여 분 정도 제가 딱 보고요. 지금 보니까 벌써 130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 할 때쯤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겠죠. 자, 팟캐스트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팟캐스트도 저희가 챙겨두도록 하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주말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반장 그리고 휴장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3.5 거래일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물씬 더 풍길 수 있는 그런 상승을 이어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심층 인터뷰나 또 월가의 소식을 통해서 자세한 시장 분위기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박도검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실적 시즌의 막바지 접어든 만큼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할 때 지켜봐야 할,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EPS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세한 그 내막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뉴욕 증시 주말 사이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계속해서 강보합권 정도긴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01%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요. 막판에 다시 한번 뿅 힘을 내면서 상승 마감. S&P 500 지수도 0.13% 정말 소폭이긴 하지만 오전장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역시나 강보합권 수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08% 상승폭은 제한적이긴 했지만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국제유가가 주말 사이에 올랐습니다.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주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금요일 기준으로 4% 넘게 올랐는데요. 폭락을 직전이래 5% 넘게 했고 다음날 4%, 그러니까 뭐 지수는 큰 변동 없는데 국제유가가 널뛰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유가의 급등세를 야기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우디나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감산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감산 소식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12월 FOMC에서는 동결될 것으로 거의 뭐 100% 찍히는 상황에서 1월까지 동결 예상이 지금 100%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클릭을 하겠죠. 연준이 다음 달과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00%로 점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기준금리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장중에 4.4 아래로 떨어지면서 4.38 정도까지 기록이 되는 모습으로 지난 9월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기록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프론트가 아니죠?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은행 총회의에 참석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목표에 대한 위험이 균형해 보일 때 점진주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물가나 경기 상황, 그리고 목표에 대한 위험의 균형.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것도 있겠고 실업률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연준이 목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요. 점진주의의 실천이라 하면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수잔 컬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 긴축이 테이블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영어식 그 구어 표현 있잖아요. 뭐 테이블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긴축을 더 이상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대박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닫아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고 하거나기는 어렵다. 여전히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달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재차 시장에 전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상무부가 발표한 주택 관련한 착공 실적, 신규 주택 착공 실적 10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깜짝 증가세를 나타났는데요. 올해 여름에 그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던 관련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부터 9월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 주택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건데 업종별 움직임 보면요, 반반이었습니다. S&P 500 가운데 에너지 그리고 금융산업, 소재,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 헬스, 부동산, 기술, 통신 관련 지수는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갭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30%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약간 필수 소비재격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좋아도 연말에 대해서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그런지 주가가 약간 부침해 있었지만 메이시스도 뷰티 관련해서 워낙에 매출이 좋았고요. 갭 같은 경우에도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강세, 그리고 익스피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또 많은 여행객들이 그 항공편을 이용해서 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돼 있는 가운데 또 여행 관련한 또 대표적인 기업이죠. 익스피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로 하나씩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볼까요? 앞서서 기술주가 좀 혼조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 정도를 제외하고는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CEO의 해임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뭐 다시 뭐 돌아올 것으로 좀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회유를 하고 있다. 특히나 주요 투자자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CEO만 해임한 게 아니고요. CEO가 해임되자 같이 좀 주요한 인물들이 함께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관련한 불확실성이 또 AI 모멘텀에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1.68%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0.37% 하락했지만 이 밖의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AMD, 인텔,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등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구글 1% 하락, 그리고 애플도 0.01% 약보합권 마감, 메타의 주가는 0.25% 강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1.6% 강세, 테슬라도 반등하면서 0.3%대 소폭이지만 오름세 보였고, 포드와 GM의 주가도 함께 포드는 1%, GM은 2%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에너지주도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엑슨모빌 2.4%, 쉐브론 1.9% 올랐고요. 옥시덴다 페트롤리움도 1%대, 코노코필립스도 2%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갭도 30%대 급등을 보였지만 반면에 차지 포인트는
30% 이상 폭락을 보였습니다. CEO, CFO 교체 소식과 실적 전망 하향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클라우드 부분에 원래 분사를 해서 새로 이제 IPO를 하겠다,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요 분사 계획을 접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9%대 하락했지만 금요일장에서는 1.9% 하락하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의류 소매업체 가운데 로스스토어라고 여러분 또 종종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매출과 수익의 호조 가운데 주가는 7%. 그 갭도 그렇고 로스스토어도 그렇고 이런 관련한 의류 기업들이 좀 괜찮아서 국장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에도 연출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익스피디아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에버코어 ISI에서 또 투자 의견 상향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당일에만 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본적인 변곡점이 내년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매출 성장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의 장세가 좀 펼쳐지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붙은 종목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동안 좀 상승했었던 빅테크 쪽에서는 좀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EPS의 증가가 이번 실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재무제표 뜯어보는 시간,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박동음 회계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5분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동음 회계사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내용에 숨겨져 있는 뭐 비밀을 파헤쳐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미국 기업들만 뭐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통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다 막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는데 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그 보도 자료나 뭐 실제 뭐 뉴스 보면은 한 주당 순이익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주당 순이익 얘기 많이 하죠. EPS.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뭘까?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어차피 뭐 실적 나오는 거고 주식수 나누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이제 거기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회사가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주주가치 제고한다고 자사주 취득하는 게 이제 워낙에 미국은 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이익의 순이익을 한 주당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 보니까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 트랙이에요? 트릭은 아니죠.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뭔가 EPS가 증가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네. 만약에 이익이 조금 뭐 안 늘어도 주주가치 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해서 없애버리면은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애플 같은 기업이 결국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지금 뭐 실적이 한참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결산일이 다 달라가지고 애플은 이미 연간 자료 나왔죠. 네. 저번 달에 1년치 23년도 실적 다 나왔고 MS는 뭐 6월 말 결산이니까는 이미 나온 지 꽤 됐고 12월 말 기업들은 이제 3분기까지 딱 결산해서 실적 나왔으니까는 이제 기업들마다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 게 다 다르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뭐 분기 실적 발표하던 연간 실적 발표하던 한 주당 순이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그 성장이 안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좀 실적이 좀 예년 대비 줄었다 해서 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실적이 줄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또 열심히 하니까는 주식수 줄여가지고
한 주당 순이익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게 결국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하신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네.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플을 준비해 주셨는데 애플의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네. 그 원본 그 영문으로 너무 보여드리니까는 좀 불편하다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선 과목 이제 한글 과목 저기 한글로 바꿨는데 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매출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사실 순이익은 뭐 그렇게 많이 뭐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더멘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했냐 감소했냐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이제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영업이익 밑에 보면은 영업의 수익 나오고 영업의 비용 나오고 뭐 법인세 나오니까는 그 영업 외적인 부분이니까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얼마치 팔았고 얼마 남겼냐를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연차 보고서 내고 있는 이제 그 양식을 이제 오른쪽에 뭐 한글 명칭만 좀 붙인 건데 네. 23년도 실적 보시면은 예상했던 대로 2022년보다 확실히 줄긴 줄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페이지가 하나 넘어갔네. 약간 줄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 그 오퍼레이팅 인컴도 줄었고 그다음 밑에 나오는 순이익까지 다 줄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기는 했지만은 그 5G 이제 통신 규격 바뀐 지 한 2년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체가 올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좀 애플 실적을 더 뜯어보면은 서비스 매출이 늘어가지고 좀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기 때문에 이 감소는 뭐 불가피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 실적 매출액 뭐 영업이익 보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줄을 보시면은 이제 어닝스 퍼 쉐어가 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주식수 가지고서 그 단기 순이익 나눈 거를 이제 그 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늘었습니다. 6.16불. 그러니까 전년도 한 주당 순이익이 6.15불인데 아주 약간 늘었죠. 이게 그 순이익 총액 자체가 줄었는데 한 주당 순이익이 늘었으니까는 뭐 계산이 잘못된 거냐? 근데 그게 아니고 순이익은 줄었지만은 주식수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생겼다. 네. 그래서 2022년이 1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실적도 늘었고 한 주당 순이익도 크게 늘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뭐 한 주당 순이익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23년도 넘어와가지고 실적 줄어도 한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그 한 주당 순이익을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자사주 취득해가지고 없애느라고 쓴 돈이 거의 뭐 100조 이상인데 그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한 주당 순이익,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결국 보여줘야 되니까는 실적 발표할 때도 한 주당 순이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 주당 순이익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기업도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애플은 정말 걱정할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는 뭐 실적이 뭐 맨날 성장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은 사실 없잖아요. 네.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러니 실적 잘 나오면은 다행이고 실적 안 나와도 주주가치 제고 열심히 할 테니까는 뭐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거의 안 꺾여요. 애플 같은 기업 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자, 뭐 공부하는 시간 한번 네, 가져볼까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당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 네. 자,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또 역시 준비된 자료 한번 네. 보시면은 그 한 주당 순이익,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이니까는 그 공식 자체가 그 EPS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 가지고 나누는 게 이제 기본 그 논리인데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크게 사실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계산하는 그 좀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부분이지, 그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순이익을 주식수 가지고 나누는구나라는 네. 것 정도만 사실 아셔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나온 숫자로 다 자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온 자료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 없죠. 예, 계산하는 게 뭐 우리 목표가 아니니까는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은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쵸. 예, 늘어나려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던가 실적이 잘 나와 주던가 아니면은 주식 수가 줄어들던가. 그러니까 여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그쵸. 단기 순이익이 좀 덜 늘어도 EPS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예. 좋다.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가중평균 유통지수 조를 쓴 이유가 뭐냐 네. 하면은 애플은 소각을 해요. 어. 근데 소각 안 하는 기업들 더 많습니다. 그냥 자사주만 매입하고 그렇죠. 소각을 안 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통 주식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네. 그 주식수는 그래서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던 아니면 그냥 매입해서 갖고 있던 간에 유통 주식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효과는 똑같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유통 주식수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이 소각을 해도 좋은 거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홈디포 같이 그냥 매입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좋은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ER.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가가 싸냐 비싸냐 얘기할 때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제 요거 보통 이제 그 많이 보는데 퍼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 보통 이제 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 가지고 나눈 거를 퍼라고 하는데 이 공식도 뜯어보면은 주가라는 거는 결국 한 주당 순이익 곱하기 퍼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 애플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 보면은 일정 퍼가 항상 좀 유지가 되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야 되겠죠.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려면 실적이 잘 나오던가 주식수를 줄이던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되고 있는 경우가 워낙에 미국에서 많다 보니까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뭐 당연히 한 주당 순이익 알아서 올라가니까는 주가도 네. 올라갈 거고 순이익이 조금 정체가 온다. 애플 같이 작년에 좀 작년 대비 한 순이익이 한 3% 줄었다라고 해도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취득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리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뭐 실적이 안 나와도 그렇게 뭐 폭삭 주저앉는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는 게 다 이제 이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을 뜯어보면서 그 주당 순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내부를 저희가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 이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거를 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인해서 EPS가 증가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그 자사주 취득이 우리나라 같이 뭐 이벤트도 아니고 매년 거의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몇 년치 보면은 대략 보입니다. 이게 매년 평균 한 1년에 뭐 애플같이 100조 이상씩 취득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따가 뒤에 보시겠지만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규모가 좀 많이 바뀌어요. 실적 잘 나올 때는 조금 줄였다가 실적 안 나오면은 대규모로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불규칙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취득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자사주 취득 안 하면서 그 주주가치 제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 하냐 안 하냐가 아마 요즘같이 실적이 좀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우리 뭐 한 불과 1, 2년 전처럼 그 빅테크 기업들 막 실적 막 급증하는 이제 그런 경우 사실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아마 더 중요한 앞으로도. 네. 그러면 애플의 EPS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보면은 어쨌든 숫자가 점점 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줄어들었어요. 네, 실적이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2023년,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연차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는 유통 주식수 그냥 그 자세한 계산 근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제 자사주 취득하면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는 주식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하고 주식수 나누면 이제 한 주당 순이익 이제 EPS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 주당 단기 순이익 총액이 22년도에 확 늘었다가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는 23년도에 이제 한 3%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그 주식수 분모값을 보면은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도 자사주 취득은 또 역시 한 100조 이상 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실적이 또 안 나오니까는 그래도 뭐 자사주 취득은 또 예년 수준으로 한 100조 이상 하면서 주식수가 매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니까는 그 순이익 총액을 주식수 가지고 나누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실적이 안 나와도 그쵸. 주식수 감소로 인해서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와서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결론적으로 23년도에 순이익이 한 2.8% 정도, 거의 3% 정도 줄었는데 주식수도 한 3% 가까이 줄어드니까는 네. 오히려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더라라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22년도에는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5.4%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 주식수 줄이면서 한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총액은 5.4% 늘었는데 한 주당 순이익은 8.5% 늘어나는 이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애플이 연간 자사주 취득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밑에 나오는 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22년도, 23년도 원화로 환산한 숫자 보시면은 어쨌든 100조 이상은 꾸준히 취득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이익 대비 거의 한 90% 이상의 돈을,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90% 꺼내가지고서 주식시장 가서 주식 사가지고서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오던 안 나오던 애플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의 정책이다. 정책이라는 거, 정책. 네. 정책이 아니고 이게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애플이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긴 하지만, 이렇게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계속 매입하던 애플이 우리 이제 자사주 매입을 안 할 거예요 라든지 혹은 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 보고서에 5년치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도 나와요. 얼마나 그 앞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근데 보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자사주 취득 제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뭐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한데 거의 발행 주식수 대비 50% 가까이 취득해가지고 거의 유통 주식수가 그럼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처음에 돼요.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취득에 조금 정체가 오기는 해요. 왜냐면은 다 사들이다가 거기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몇 % 정도 아직은 갈 길이 멀었죠. 매입을 한 건가요? 거의 뭐 1년에 일해봤자 발행 주식수 대비 사실 취득하는 주식수 자체가 거의 뭐 한 3%씩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애플은 아직 뭐 갈 길이 멀었죠. 왜냐면은 그래도 유통되는 게 한 157억 주 정도니까는 그 업력이 오래된 뭐 맥도날드나 뭐 필립 모리스 이런 데는 진짜 한 50% 가까이 줄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주니까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배당이겠죠. 배당으로 결국은 이제 또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그 빅테크 포함해가지고 업력이 그렇게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기업 아닌 경우에는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벳도 지금 가져오셨는데 알파벳은 애플과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한 자료인데, 알파벳은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까지 딱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보시면은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실적 많이 줄어가지고 주가도 막 급락하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은 사실 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그래도 또 평타 이상은 치니까는 순이익은 이제 많이 늘었는데 한 주당 순이익 보시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 총액이 15% 증가했는데 한 주당 순이익이 19% 늘어났으니까는 더 많이 나왔죠. 여기도 역시 실적 발표할 때 한 주당 순이익 EPS 얘기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회사죠. 왜 그런가 봤더니 자사주 매입액이 전년 여기도 이제 뭐 그 규칙성을 거의 뭐 아주 심하게 그렇게 뭐 변동성이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자사주 취득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하면 57조 정도인데 올해는 한 59조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한 3%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순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액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은 더 많이 취득하고 실적 조금 잘 나오면은 이제 조금 뭐 덜하고 예, 덜하는 수준이죠. 그렇다고 해서 총액 자체가 아예 바뀔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한 57조, 59조니까는 예, 그 취득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간에 실적이 15% 늘었는데 자사주 매입은 3%나 늘었으니 한 주당 순이익은 19% 늘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예, 실적도 물론 좋아졌지만은 한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역시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주주가치 제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실적 계속 좋아요, 성장 계속 하고 있어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관련해서 배당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좀 줄더라도 EPS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를 뭐 굳이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뭐 배당은 여전히 좀 갈 길이 먼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삼성전자가 이런 자사주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더 늘린다든지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요새 그렇죠. 현대차가 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좀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삼성전자도 한 5년 전에 한 게 마지막이고 현대차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꾸준함은 사실 없어요. 그 주주가치 제고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지배구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애플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개인이 그 최대 주주가 아니고 다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다 최대 주주다 보니까는 그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밖에는 없죠. 이사회 구성도 결국은 이제 펀드 출신들도 많고 네. 목표도 오로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오너 중심 기업들은 이제 의사결정을 오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하면은 뭐 승계할 때 뭐 상속세 많이 낸다 막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소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상속세를 뭐 고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미국도 상속세가 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속세를 고칠 게 아니고 그 지배구조 개선을 이제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는 이상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기업의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 발표할 때 한 주당 순이익 얘기 안 하는 게 네. 주주가치 제고 거의 안 하니까는 주식수가 안 줄죠. 오히려 늘어나죠. 유상증자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미국은 뭐 증자는커녕 다 줄이는 식으로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좀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EPS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은 아니고 뭐 공개돼 있지만 다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체크해 보면서 투자에 임하셔라라는 관점에서 관련한 내용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박동흠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